안녕하십니까. 이번 학력표시 기능사의 전원관리 강의를 맡은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하신영입니다. 우선 이 강의를 시작을 하기 전에 학력표시 기능사의 직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 우리가 이번 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교과목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학력표시 기능사의 직무를 보시면 학력표시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숙련 기능을 가진 인력으로 현장에서 학력표지의 조작과 운전, 보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 가능한 그런 인력들이 치르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진행되는 강의에 과목이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학력표시 전원관리에 관한 강의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력표시 전원관리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발동 발전기, 두 번째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세 번째 축전지와 자동전압 조절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력표시 기능사의 출제 기준을 보시면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고 1시간 동안 6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총 10가지의 출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전원관리와 관련된 건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동발전기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추천지와 자동전압 조절기에서 대부분 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전체 이 학력표시 기능사 출제 내용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본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원관리를 진행을 하기 전에 전기 기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전기란 우리가 흔히 이제 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영어로 electric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어로 일렉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분이 이 탈레스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원전 600년에 우리가 이 보석인 호박 보석을 이 고양이 털에 문질렀더니 이 고양이 털이 호박 보석에 달라붙는 현상을 최초로 발견했기 때문에 이 전기라는 이 일렉트로시티, 일렉트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고요. 이런 마찰에 의해서 생긴 전기를 우리는 마찰전기 또는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전하의 단위는 쿨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쿨룽의 법칙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정지에 있는 두 개의 점전하 사이를 작용하는 힘을 기술하는 물리 법칙을 쿨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가장 먼저 발견하신 분이 이제 물리학자 쿨룽이라는 분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대전된 작은 금속의 공이 달린 막대를 줄로 매단 다음에 이 다른 금속공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막대가 이렇게 뺑글뺑글 회전하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요게 이 대전된 금속공 사이의 힘이 이 회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내셨고 이 내용을 보면 이 전하를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를 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아래쪽 이 식을 기반으로 쿨룽의 법칙이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같은 극성의 전하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밀어내는 청력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극성의 전하는 서로 잡아달리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의 쿨룽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전류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우리들이 나와 있는 그림이라서 제가 좀 발제를 해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전압과 전류, 저항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공을 미는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힘에 의해서 이 공이 흘러가는 것들을 전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흘러가는 공을 방해하는 게 저항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류는 이런 흘러가는 공, 이 흘러가는 전하를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암페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기본적인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항로표시 기능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서 이 내용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이 전류의 작용은 총 4가지의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발열작용은 이 도체를 통과할 때 열이 발생하는 부분의 발열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학작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액체 속을 통과시키면 분해작용이 발생하는 이 현상을 화학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작용은 전류를 어떤 도체를 통과할 때 그 도체 주위에 자개를 형성하는 걸 자기작용, 그리고 어떤 도체를 통과할 때, 기체 중을 통과할 때 빛을 내는 걸 발광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기출문제를 봤을 때 전류의 작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이 4가지 외에 다른 항목을 넣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서 전류의 작용의 4가지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전류의 종류입니다. 전류의 종류는 크게 직류, 교류, 맨류 3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직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건전지나 이런 축전지에 쓰는 이 형태를 직류라고 얘기를 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과 흐르는 양이 일정합니다. 다음 교류는 AC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가정용 전기가 흔히 교류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주기율로 바뀌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수시로 변동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류는 직류와 교류의 합성을 맨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출제 내용을 보시면 이 전류의 종류의 3가지 외에 다른 항목을 넣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전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압입니다.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림 속에 오리가 이 전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압은 전류를 이용하게 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압의 단위는 볼트인데요. 이 전압의 크기란 이 1볼트란 1쿨롱의 전기량이 일정하게 이동할 때 1줄에 일어나는 전이차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전력인데요. 이 기전력은 플러스의 양전기를 이 저항을 통해서 마이너스 음전기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약칭으로는 EMF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저항입니다. 아까 우리가 공을 밀고 있는 그림에서 이 공이 밀려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고양이들이 있었는데요. 이 고양이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항이란 전류가 이동할 때 방해하는 작용을 말을 하고요. 저항의 표시는 R로 얘기를 하고 저항의 단위는 ohm이라고 읽습니다. 저항 중에 특수 저항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련 저항은 절연체가 지니고 있는 저항, 접지 저항은 대지 사이에 접지를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저항, 접촉 저항은 2개의 도체를 연결하면 이때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저항을 접촉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기출 문제를 보면 특수 저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아닌 것은 에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특수 저항의 종류에 대해서는 한번 훑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ohm의 법칙입니다. 이 전류저압 저항의 관계를 독일의 ohm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증을 한 법칙인데요. 이 ohm의 법칙은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과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를 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볼트는 V는 IR 그리고 I는 V. 다음으로 전력이란 전기가 흘러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전력의 표기는 P라고 표기를 하고요. 전력의 단위는 와트라고 있습니다. 전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1와트당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할 때를 말을 하고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 아워라고 표시를 합니다. 아래쪽에 전력량의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전력량 P는 전압 곱하기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이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량의 공식에 대한 부분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항 접속과 콘덴서의 접속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 접속과 콘덴서의 접속이 이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저항 접속과 콘덴서의 접속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항 접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항 접속을 하는 방식은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직렬 접속은 저항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 저항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병렬 접속은 저항의 양쪽 끝을 각각 연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콘덴서의 접속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 직렬 접속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은 일정한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합성 용량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병렬 접속은 면적이 넓어지고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합성 용량은 증가하는 이 저항 접속과의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이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동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상용과 비상용 발전기 두 종류로 크게 나뉠 수가 있고 설치 형태에 따라서도 정치식과 이동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상용 발전기는 이제 상용 전력을 공급원으로 설치하는 발전기, 비상용은 비상전력원을 공급원으로 설치되는 발전기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정치식은 그냥 일정한 장소에 고정 설치해서 사용되는 발전기를 요즘 정치식 발전기라고 얘기를 하고 공사 또는 통신용으로 뭔가 이동이 필요를 할 때 이때는 이제 이동식 발전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발전기는 트레일러나 기타의 차량 탑재 형식으로도 이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발전기 부분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게 플레밍의 법칙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플레밍의 법칙, 왼손 법칙과 오른손의 법칙에 따라서 아예 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좀 헷갈리게 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의 원리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발전기의 원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림을 놔둬놓고 이 위쪽에 있는 글자를 지우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글자를 지우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형태로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쪽으로 나오는 건 힘 그리고 앞쪽으로 하는 B는 자개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주로 나온 출제 기준을 봤을 때 발전기의 원리는
어떤 원리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답으로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전기는 쉽게 말해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이 발전기고 중심의 회전자와 외부를 감싸는 고정자에서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봤을 때 이 중심의 회전자와 외부를 감싸는 고정자에서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형태로 이 원리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발동발전기의 피스톤 기관입니다. 이것도 흡입, 압축, 팽창, 배기 이런 형태를 이제 물어보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우리가 뭐 기관 작동 원리와 동일하게 흡입, 압축, 폭발, 팽창 그리고 배기와 순서대로 이 사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이 원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동발전기 일상 점검 요령입니다. 우리 항로표지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운영 보수하는 그런 직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 문제 출제되는 것들도 점검 요령과 어떻게 운영 유지하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이제 디젤 기관을 점검하는 항목은 시동 전, 운전 중, 정지되어 있는 기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먼저 시동 전에는 압축 공기 압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각 게이지가 이상이 있는지, 연료가 있는지, 냉각수가 있는지, 부하가 걸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운전 중일 때는 각 부하의 진동, 온도, 이상 유무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실린더에 착화 현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배기의 색깔, 그리고 각 부에 누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료 조정装치 회전 동작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점검할 사항은 부하 시의 회전수와 연료 펌프 눈금, 배기 온도, 수온, 무온, 유압 등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또 시험 문제에 나올 때 기록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경우라든지 아니면 운전 중에 이런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검 요령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에도 시동 전, 운전 중 정지된 경우도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시동 전에는 윤활유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장기간 정지했을 때 절연 저항치를 확인을 하고 접속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일 때는 오일 게이지 확인, 강제 급유 시의 유량, 베어링의 온도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정지가 되어 있는 장기적으로 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습기 이런 것들이 이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들에 주의를 하고 각부의 세기 고정을 해야 되고 2주에 1회 정도 이제 다듬길 운전을 해서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로표지용 전원 시스템입니다. 전원 시스템 중에 축전지 부분인데요. 이 축전지란 내부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화학에너지를 전기 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특징은 양극과 음극이라는 두 전극물질들을 가지고 있고요. 양극과 음극은 가운데 분리막에 의해서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은 두 전극 사이 이온 전달을 가능해 하는 전해질이 담겨져 있는데 예시로 이 축전지는 전등이나 기계나 기구 등의 작동을 위해서 두 전극 사이에 충분한 전압과 전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전극 물질과 전해질로 구성된 특별한 구조로 배열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전지의 충전과 방전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 음극의 산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전자는 외부 부하를 경유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양극에 이르러서 양극 물질과 환원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질 내에서 음극과 양극 방향으로 음유연과 양유의 물질 이동에 의해서 전하가 흐르는 그런 작업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 전해질 내부에서 외부 동선에서 계속적으로 전하가 흐르도 반응을 일으키고 외부 도선에서 흐르는 전하로 정기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전지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는 충전의 형태, 그리고 방전 같은 경우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형태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축전지가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일을 하게 되면 전지의 전압은 계속 낮아지게 되고 결국 외부에서 전하를 이동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지의 특징별로 이 1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연료 전지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먼저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전으로 인해서 폐기하게 되는 전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될 거고요. 2차 전지는 이 축전지의 형태인데 이 거꾸로 전하를 흘려주는 작업, 이 충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항로표지 안에서 사용이 되는 게 납축전지의 형태인데 주로 자동차라든지 비상전원, 대형 전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전류의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 양극의 과산화 납, 음극의 납, 전해액으로 묽은 황산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휴대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료전지는 이 천연가스나 메탄올 등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해서 이 발전하는 장치로 외부에서 연료가 계속 연속으로 공급되어 발전이 가능한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우리는 화학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물리적인 전지는 태양전지와 열전소자, 원자력 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주로 항로표지에서는 이제 태양전지 형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제 화학적 전지 중에 2차 전지가 있는데 2차 전지의 종류별 특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로 항로표지를 쓰고 있는 연축전지는 다른 이제 리튬이온 전지를 제외하면 다른 것보다 좀 전압이 크고요. 그 대신 이제 급속 충전이 되고 신뢰성이 좀 높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묽은 황산도 들어있고 이런 중금속 노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있고요. 다음 이 중량성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동이 좀 어렵고 그리고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켈 카드뮴 전지와 니켈 수소 저장 합금 전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신뢰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급속 충전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를 좀 동반을 하고 있고 높은 자기 방전으로 인해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차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게 리튬이온 전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전압이 높습니다. 한 3.7V 정도 되고요. 굉장히 가볍고 소형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방전이 굉장히 낮습니다. 용량 보존성도 우수하고 고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아주 컴팩트한 전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명이 좀 제한적이고 안정성의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전지 중에서도 화학적 전지, 2차 전지의 종류별 특성도 항로표시 기능사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항로표시 기능사에서 이제 운영 유지 보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축전지 충전과 관련해서도 이 기능사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임무를 맡아서 주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런 충전이나 주의사항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축전지 충전 시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면 축전지 충전을 할 때 전지 크기, 사용기간, 그리고 충전 상태 등에 따라서 충전 진행상을 좀 확인하면서 충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축전지를 동시에 충전을 할 때는
유사한 종류와 유사한 잔존 용량으로 분류해서 충전을 하는 것이 좋고, 양극과 음극 단자를 깨끗이 하고 전선이나 연결 부위가 느슨하지 않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의 충전 능력에 적합한 조건에서 충전 환기 여부 및 상온에서 충전을 해야 되고, 과충전은 축전지의 극판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전 중에 축전지 온도가 과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전해액이 넘친다든지 가스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안전장구는 착용을 하셔야 되고, 이 화기도 이제 주변에 불이나 불꽃들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결 축전지는 그냥 바로 폐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자 극성과 충전기 케이블 단자 극성을 맞춰서 연결을 하고, 혹시 안쪽에 들어있는 전해질인 이 황산이 몸이나 옷에 묻은 경우에는 즉시 세척하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황산이 튀어서 들어간 경우에는 다량의 물로 세척을 한 다음에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축전지의 취급 요령인데 월에 1회 정도 외관과 전해액을 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보충 전후의 비중이 자꾸 내려가면 충전 계통을 좀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자 케이블 연결 상태 점검, 전지 표면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축전기는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농도의 수소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항상 통풍 장치를 하고, 근처에 불이나 불꽃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검술이 축전지의 점검 및 탈부착 작업 시에 공구류 등으로 스파크 등이 발생을 했을 때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 발생이 많을 때는 가스의 확산이 잘 되도록 주액구 마개를 풀어야 이제 확산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좀 유연성 있게 업무를 하시면서 유연성 있게 좀 적용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이런 과거의 발전 시스템에서 좀 태양광 쪽으로 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태양광 에너지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무공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전기 에너지를 직접 변환시키는 시스템에 많이 선호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 빛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소재인 반도체를 사용을 해서 태양 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비나 눈이나 구름이 많은 경우에는 이 전기를 발생시키지가 않고 일사량에 따라서 불균형한 직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을 직별로 배열한 태양전지 어레이를 통해서 주로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운영이 되게 되고, 그 안쪽에는 안정된 전기 공급을 위한 전력 저장용 축전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직교류 변환장치 등의 주변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입니다. 태양 종류 전지의 종류는 크게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유리 반도체 태양전지, 연료 감응형 태양전지, 이렇게 총 5가지 정도 가지고 있고, 보통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그리고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전지는 기초연구단체, 그리고 우주형 발전 시스템과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에서 하게 되는 이 전원 시스템을 보면 이 직류 전원 시스템과 교류 전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나 인버터를 이용해서 DC부하 또는 AC부의 전력을 공급한 시스템을 직류 전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전압 안정회로를 부착한 축전지 저장 방식으로 전압 조절 기내에 과전압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항상 일정한 전원을 축전지에 공급하여 운전하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 직류 전원 시스템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특히나 요즘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추세에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 않고 진동이나 소음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의 유동성과 시출성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에 설치되어야 되는 항로부 시스템에도 좀 어느 정도 유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유지관리나 보수가 거의 불필요한데 문제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런 굉장히 불균일한 전력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 좀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류전원 시스템, 아까 직류전원 시스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교류전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DC 부하형 시스템에 직교류 변환 장치를 구성을 해서 이 축전지에 저장한 전력을 교류로 변환시켜 직접 교류 부하에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소규모 수용 전력에 유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류 전원 시스템은 독립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개통 연결 시스템입니다. 태양전지 어레이와 인버터를 직접 연결해서 태양전지로부터 발생되는 진류 전원과 개통선의 교류 전원을 유지해서 AC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통 연결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충방전 조절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충방전 조절기는 기출 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기출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충방전 조절기는 무인 등대, 등표, 등부표 등에 설치된 태양전지 전원을 축전지에 충전해서 등면기와 분기장치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불규칙한 전력 생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충방전 조절기는 상당히 필요한 시스템이고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출제될 때도 이런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는 무엇입니까? 하는 형태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이 충방전 조절기 안에는 이제 내부 함체, 전원 입출력부, 제어부, 충반전부, 데이터 입출력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는 아무 때나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돼서 육상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입지 선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태양전지 설치 장소는 정남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일조 시간을 얻기 위해서 정남을 중심으로 동으로 10도 또는 소로 20도 범위 내 어레이 방향 조정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도 정남향 집을 선호하듯이 가장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조정 방향은 동양보다 서양 쪽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서쪽이 해를 가장 지는 해가 굉장히 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일사량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레이 조정 방향은 동양보다 서양으로 하게 되고 태양전지 어레이 설치 장소는 어레이 전면에 음영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바다에서 뭔가 음영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잘 없겠지만 혹시 음영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피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태양전지 설치 장소는 등대에 가까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등대에 가장 가까이 붙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레이 설치 장소는 해수가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장소, 특히 파도 염수가 직접 어레이에 닿으면 효율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닿지 않도록 설치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태양전지 얘기를 할 때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태양전지 시스템의 이제 단위별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 아주 작은 동그라미 솔라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계 전력 효과를 이용해서 태양에너지, 전기에너지 변환시키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이 셀이 여러 가지 모인 걸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태양전지를 부하 사용 용도 및 용량에 따라서 직렬로 구성해서 상용화된 기본 단위 구역을 이제 20WP, 40W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듈을 연결한 걸 파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패널을 여러 가지 만든 걸 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풍력 에너지와 파력 에너지도 등대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등대라든지 항로표시에 이런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시스템이 아마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원리입니다. 이 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 기술을 적용한 발전 시스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풍력 발전기가 회전을 하면서 전력을 생산을 하고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풍력 발전을 하는데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와 설치가 가능하고 굉장히 따로 운영이나 관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인인화와 자동화 운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전력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의 구성을 보시면 이 기계장치부, 전기장치부, 제어장치부가 있고요. 기계장치부는 우리가 날개라고 얘기하는 블레이드, 그리고 회전축 샤프트, 그리고 회전차 로터, 그리고 증속기 브레이크, 그리고 피칭 요잉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런 기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이 전기장치부에서는 전력 안정화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어장치는 각종 기계장치와 전기장치를 제어하는 장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력발전입니다. 이 파력발전, 바다의 파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기적으로 파주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설치 비용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력 발전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력 발전은 파랑 에너지를 터빈 등의 원동기의 구동력으로 변환해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위쪽에 있는 터빈이 돌게 되고, 이 돌게 되는 걸 해상 풍력과 마찬가지로 이 발전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채식과 고정식이 있고, 부채식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 에너지의 크기와 운동의 효율, 시설 주변의 환경 측면 등이 좀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고정식은 설계시고 연안 구조물과 좀 겸용을 할 수 있고 에너지 수송이 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은 이 수력 에너지로 변환을 할 수도 있고,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공기 에너지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파랑 에너지를 물의 위치 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이런 수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고, 전기 에너지 변환 방식은 파랑의 상하 또는 수평 운동에 의한 입사 에너지를 기계 운동력으로 변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에너지는 안쪽에 공기실을 설치를 해서 내부 공기가 파랑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압축 팽창될 때 생기는 공기 흐름으로 터빈을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지금 우리 항로표시 전원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주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016년 기출문제인데요. 태양 어레이 및 축전지에서 공급되는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시켜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이 직류 전력은 교류 전력으로 변환시켜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는 인버터인데요. 인버터는 이 전력 조절 장치와 축전기 전력을 공급받아서 부하 조건에 맞는 교류 전력으로 변환해서 부하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우리는 인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전동기, 정류기, 커넥터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가,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나, 전류의 표시는 I로 나타낸다. 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로 표시를 한다. 라, 전류란 전하의 흐름을 말한다. 이 중에 정답은 가입니다.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이제 기출문제 중에 8번인데요. 축전지 연결법에서 가장 높은 전압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는 부분인데 정답은 직렬 방법입니다. 이 직렬 방법은 한 개의 이 플러스극을 다른 전지 마이너스에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압은 연결하는 전지의 총 전압의 합이 되고 전류의 용량은 단 하나의 전지 그대로가 되기 때문에 이 가장 높은 전압을 얻기 위한 방법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합산될 수 있는 직렬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전지에서 충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가는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 나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 다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 라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 정답은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또 이제 배우기도 했는데 충전의 형태와 방전의 형태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방전, 디스차지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충전, 차지는 전기적 에너지를 충전기를 사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전은 역반응입니다. 충전에 관한 설명은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3번 이 전력량의 단위입니다. 이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아워라고 우리는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력량은 전력, 전압과 전류를 곱하고 시간을 곱한 와트아워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발전기의 원리와 관련해서 이 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2016년 16번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충전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전압이 상승했다가 어떤 최고치에 닿으면 그 이상 충전하여도 변화가 없으므로 충전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변화를 무엇이다 라고 하나요? 정답은 충전 중의 전압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전 중의 전압 변화는 충전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전압이 상승했다가 최고치에 달하면 그 이상 충전해도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충전을 중단하는 이런 형태도 충전 중의 전압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방전 전류는 축전지 용량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전류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전 종지 전압은 축전지가 어느 정도 방전이 되면 그 이후에 전압 강화가 매우 급격하기 때문에 일정선 이상 방전하지 못하도록 어느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을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방전 중에 그 전압 변화에 대해서 방전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하강하다가 어느 한도에 이르면 급격히 하강하는 현상을 방전 중의 전압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태양전지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인데, 태양전지 유지보수 설명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가번,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나번, 청소 시 코팅망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번, 겨울철에 눈이 쌓이도록 성능에는 관계가 없다. 나번, 투명한 커버 등으로 싸더라도 청소를 해줘야 된다. 이 네 가지 설명 중에 한 가지만 다른 걸 지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번만 성능에는 관계가 없으니 청소를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다번입니다. 태양전지는 충분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겉면의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납축전지에서 급한이 회백색이 되고 용량이 감퇴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급한의 황산화입니다. 이 납축전지의 경립판이 탄화 상태가 되면 축전지의 상태는 단락 증상이 있고 경립판이 회색으로 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주유온도가 높은 경우와 전해액 비중이 높을 때 들 수가 있고, 대책으로는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량이 100A인 납축전지에서 매시간 4A의 크기로 방전시키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100A시에서 4A를 나누면 시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정답은 25시간입니다. 납축전지 용량 방금 나왔는데요. 납축전지 용량은 암페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납축전지 용량은 암페어시로 표기를 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휴지의 사용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 적절한 부하 전류를 흐르게 한다. 나, 과전류로부터 전기기기를 보호한다. 다, 과전류가 흐를 때 전로를 차단시킨다. 라, 전기기기의 전격 용량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4번. 아닌 것은 전기기기의 전격 용량을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퓨즈의 사용 목적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전화 사이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쿨롱의 법칙은 이 전하의 크기의 전기력은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건 쿨롱의 법칙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옴의 법칙은 이 전기회로 해서 전기의 전압이 달라지면 같은 정보라도 밝기가 달라진다.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이고,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흑체 표면에서 방출하는 복사열 에너지 총량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법칙은 쿨롱의 법칙입니다. 다음으로는 2종 이상의 원소 화합물에 의한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방막형 태양전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태양전지의 종류 중에서 이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가 있었고요. 나머지 태양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원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전지를 부하 용도에 맞게 직병렬로 구성한 태양전지 판넬의 집합체로 직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 조절기에 공급하는 장치가 무엇일까요? 판넬을 조합한 건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는 이 판넬의 부하 사용
용도 및 용량에 따라 직병렬로 구성한 단위 규격으로 발전된 직류 전력을 전력 조직에 공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다이오드, 분전반, 정류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어떤 저항체에 12V 전압을 걸었을 때 6A의 전류가 흐른다면 이 저항체의 저항은 무엇일까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칙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옴의 법칙을 기억을 해서 이 볼트는 6A의 전류가 흐르면 이 나머지 저항은 2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6은 12가 되는 형태가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발전기의 원동기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조속기죠.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원동기의 회전 속도를 하중에 관계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우린 조속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중 차단기 ACB라고 하는 건 전기 회로에서 접촉자 간의 개폐 작동이 공기 중에서 이상적으로 행해지는 차단기를 말합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NFB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전류 및 단략 전주로 동작하여 2차 측 회로 보호용으로 쓰이는 그런 형태고, 누전 차단기 ELB는 누전 전류로 동작하며 감전사고 방지 및 화재 보호용으로 쓰이는 장치입니다. 연용량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연용량의 단위는 줄 퍼 도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또는 12번 전지의 국부작용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지의 국부작용을 방지를 하는 방식은 수은을 도금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국부작용은 무엇이냐면 축전지에서 외부에 전류를 공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전극을 사용하고 있는 아연판의 불순물과 아연이 국부전지를 만들어 단락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자기방전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방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아연판을 사용을 하거나 아연판에 수은 도금을 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는 몇 줄인가 라고 하면 이 와트의 단위는 초입니다. 아워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은 3600 초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600을 했을 때 정답은 72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와트는 1초 동안의 1줄의 전기에너지가 공급될 때 위력이기 때문에 전력량의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고 전기에너지의 시간 단위는 초음으로 1와트아워는 3600줄이고요. 이 2와트아워이기 때문에 7200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에너지는 전류 곱하기 전압 곱하기 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인데요. 아까도 나왔습니다. 조금 내용이 달라지긴 했지만 정답은 인버터입니다. 직류를 교류로 바꾸기 위한 전기전 장치 인버터. 그리고 이 암페어 전류가 3분간 흐르는 전하량은 무엇일까요? 3분이면 60초 곱하기 3분 180초죠. 그리고 곱하기 2 하면 360. 정답은 360입니다. 그래서 360 클롱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유로 사용되는 절연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열이 커서 냉각효과가 클 것, 절연유와 산화작용이 없을 것, 점도가 클 것, 인하점이 높을 것. 이 중에 정답은 점도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에 넣는 절연유의 특징의 요구사항이 아래와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효과입니다. 이 태양전지는 어떤 효과로 인해서 나오는 이 에너지냐면 광기전력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속 표면에 빛을 조였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관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효과는 이 광기 전력 효과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 기출 문제인데요. 이 전류 그리고 시간, 전기량을 각각의 단위로 표현을 했을 때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은 Q는 I 곱하기 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A의 전류가 1초간 흘렀을 때를 1쿨롱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쿨롱은 전류와 시간의 곱을 전기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화 필래기의 방전 개시 시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크 가이드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저항값이 각각 3옴 그리고 10옴, 20옴인 3개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은 무엇일까요? 직렬로 접속을 하면 저항은 증가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다 더했을 때 33이 나오겠죠. 그래서 직렬 접속은 저항 순서대로 연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병렬 접속은 합성 저항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콘덴서의 접속법은 저항 접속과 완전히 반대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태양전지 용량을 산출할 때 고려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부하 사용량, 나는 시스템 효율, 다는 경사면 일사량, 라는 부조일수입니다. 정답은 부조일수입니다. 이 태양전지 용량을 고려할 때 부조일수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나 이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부조일수를 고려해서 용량을 산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축전지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 축전지의 용량은 암페어 C라고 하는 용량을 활용을 하고요. 이 방전량은 방전 전류 곱하기 방전 시간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량, 방전량의 용량은 암페어 C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교류 전압이 200V, 전류가 10A인 전원에 공급되는 곳의 역률이 0.7이라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와트는 이 와트는 1A의 전류가 1V의 전압이 흐르는데 소비되는 전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10에서 2000이고 이것에 대한 효율이 70%이기 때문에 2000 곱하기 70%는 1400W가 됩니다. 발전기의 사행정 사이클 기간의 동작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흡입, 압축, 압력, 팽창. 어색한 단어가 하나가 있죠. 다 압력입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으로 원 사이클을 완성하는 이 기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태양전지 셀을 직렬로 연결해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전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모듈이죠. 셀을 연결한 것은 모듈, 패널을 연결한 것은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셀들을 솔라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모듈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는 걸 패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전기에서 생산한 교류 전력을 진류 전력으로 변환시켜서 전력 조절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교류를 진류로 변환하는 장치는 정류기입니다. 그래서 정류기는 이 발전기에서 생산한 교류 전압을 진류 전압으로 변환시켜서 전력 조절기에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교류를 진류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버터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 문제는 정류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네요. 13번입니다.
전지가 방전하면 전지 내 화학 반응으로 작용물질 점점 소모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한 번 에너지를 빼내면 그 성능을 잃어버린 것은 몇 차 전지일까요? 이건 1차 전지입니다. 건전지와 같은 것들이 한 번 쓰고 나면 재충전이 어렵고 바로 그 성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1차 전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부분에서 태양광 발전의 초기 설비 투자를 줄이고 기상 조건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젤이나 풍력 등의 발전 방식과 복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가독립형 시스템, 사이클형 시스템, 계통연계형 시스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정답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우리 차량도 마찬가지로 디젤이나 휘발유로 운행하는 차에 이런 이 발전 시스템을 붙이게 됐을 때 우리가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으로 발전의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의 어떤 편차가 이 에너지를 발전하는 편차가 굉장히 큰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디젤이나 풍력 등의 다양한 발전 방식과 복합해서 사용을 하는 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설명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발전기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좌 전류를 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동 전압 조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항로표시 기능사의 이 전원 관리 부분에서 축전지 부분에서 이 자동 전압 조절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동 전압 조절기의 특징은 자동적으로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기로 발전기의 부하 속도 등의 변동에 의한 단자 전압의 변동을 검출하여 자기 전류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류를 조정하는 것은 자동 전압 조절기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배선용 차단 장치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NFB입니다. 이 배선용 차단기로 누전 차단 기능 없고 가전류만 차단하는 걸 NFB라고 얘기를 하고요. ELB는 누전 차단기로 누전 및 과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 AV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 전압 조절기의 약어고 PT는 계기용 변압기의 약어입니다. 2013년도 기출문제인데 어떤 도선에 이 암페어의 전류를 1분 동안 흐르게 했을 때 이 도선에 흐르는 전하량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1분 동안 이 암페어의 전류를 흐르는 건 이 2암페어 곱하기 1분이라는 시간을 곱해야 됩니다. 1분이 60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120 쿨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하량에 달하는 쿨롱이고 1쿨롱은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잘라낸 전하량이기 때문에 곱해서 120 쿨롱이 됩니다. 축전지를 사용할 때 극한이 휘고 내부 저항이 대단히 커져서 용량이 감퇴되는 현상은 전지의 황산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의 방전 상태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 황산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내부 저항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전지의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등부패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충방전 조절기, 두 번째는 축전기, 다섯 번째는 태양전지, 세 번째는 태양전지, 네 번째는 조력발전장치. 정답은 조력발전장치입니다. 이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이동용 부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력발전장치는 이런 등부표 기능 유지에는 사용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충방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축전지, 태양전지 없이는 등부표 용량이 될 수가 없겠죠. 다음은 용량이 80A 시인 납축전지에서 매시간 5A 로 방전시키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80A시를 5A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6H라고 보시면 되겠죠. 16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0V의 전원으로 1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와트는 뭐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220V 곱하기 10A를 곱한 게 이 와트가 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 연축전지의 공칭 전압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축전지는 단전지간 2.0V 정도 되고요. 니켈이랑 니켈 카드뮴 전지는 1.2V, 리튬이온이나 리튬 폴리머는 3.7, 3.8V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전지 청소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적합하지 않은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축전지와 그 주위는 깨끗하고 습기가 없어야 된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나 청소할 때는 마른 걸레로 닦되 유기용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마른 걸레로 닦여지지 않을 때는 신너를 사용한다. 라 촉매형 마개 및 배기구 마개에는 물기가 닿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신너를 사용해서 닦는다는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너라든지 이런 유기용제 등이 묻으면 이런 변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묻었을 때는 백등류를 조금 걸레에 묻혀서 닦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백등류라고 하는 이 등류를 기름을 이용해서 닦아야지 신너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발전기의 운전 중 점검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가번 오일 게이지의 확인, 나번 압축 공기 압력의 확인, 다번 강제급유 시의 유량 확인, 나번 베어링의 온도 상승 확인. 그래서 발전기의 운전 중에는 압축 공기 압력을 확인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일 게이지 확인하고 강제급유 시의 유량 확인하고 베어링의 온도 상승 확인을 하고 나머지 기록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인등대용 2V 그리고 250A씨 축전지 6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양극 간의 전압은 무엇일까요? 요거에 대한 정답은 12V인데 이 12V는 이 축전지 직렬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이 총 전압의 합이 되고 이 전류 용량은 하나의 전지 그대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2V 곱하기 6 해서 12V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류 용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 중 전류의 작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뭐 이런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발형작용 있고요. 화학작용 있고요. 자기작용 있었습니다. 근데 압축작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게 나타나는 건 발열, 화학, 자기, 발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형태가 되는 게 전류의 4가지 현상이었습니다. 다음 중 태양전지셀을 직렬로 연결해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전류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셀을 직렬로 연결한 건 태양전지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게 셀을 직렬로 연결한 게 모듈을 직병렬로 구성한 단위 구조는 패널을 직별렬로 구성하게 되면 어레이라고 해서 이 어레이가 이 전력 조절기에 공급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중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태양전지 어레이의 출력 전압이 낮을 때 축전지에서 태양전지 어레이로 흐르는 전류를 방지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 종류기, 전압조절장치, 일광 제거기의 기능들을 읽어보시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도선에 2A의 전류를 1분 동안 흐르게 했을 때 이 도선에 흐르는 전야량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건데 암페어 이 쿨롱은 암페어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60분은 60초기 때문에 120쿨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1쿨롱은 1암페의 전류가 1초 동안 전달되는 전하량. 그래서 Q는 I 곱하기 T 해서 2 곱하기 60은 12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축전지의 기판 부심이 절손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 첫 번째 과충전, 두 번째 전해액의 염산해수의 불순물이 혼합되었을 때, 다음은 수명 말기, 그리고 라는 과방전입니다. 정답은 과방전입니다. 그래서 이 절손의 원인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이제 황산 취급 시에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진한 황산의 정제수를 보거나 말다.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진한 황산의 정제수를 보면 바로 폭발을 하고 폭발을 하고 발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정제수에 진한 황산을 조금씩 가하면서 천천히 부어줘서 천천히 가해줘야 되고 피부나 내산성이 아닌 의복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산성이 아닌 의복에 접촉하면 바로 구멍이 나고요. 피부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을 희석할 때는 내산 및 내열성 용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 도체와 절연물의 중간산인인 반도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게르마늄입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전련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금속과 같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도 아니고 에보나이트처럼 전기를 전혀 통하지 않는 부도체도 아니고 이 낮은 온도에서는 거의 전류를 흘리지 않으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를 전도하는 도가 불어나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로는 게르마늄, 실리콘, 비소, 안티몬, 인듐, 갈륨과 같은 물질들이 쓰입니다. 다음으로는 납축전지의 전해액을 취급할 때 착용하는 안전용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안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면장갑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산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시계, 반지 등에 도체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되고 고무장갑, 고무장화, 안전용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용구는 절연 처리된 용구, 공구를 사용을 해야 되고 항상 할 때는 충전기 스위치 부하를 차단한 다음에 전기를 해야 됩니다. 납축전지의 전해액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납축전지의 전해액은 묽은 황산입니다. 그래서 묽은 황산으로 납축전지 전해액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중 납축전지의 고정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범 보충전 없이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4번 전해액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4번 전해액의 온도가 낮은 경우, 4번 전해액의 불순물이 혼빛된 경우. 정답은 전해액의 온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납축전지의 고정 원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읽어보시고 아닌 것을 고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전지 3개를 병렬 연결했을 때 현상은 옳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축전지 3개 전압의 한 만큼 증가합니다. 전류에는 변함이 없고 일정하다. 전류와 전압 모두 축전지 수만큼 증가한다. 전류는 축전지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정답은 4번. 전류는 축전지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입니다. 축전지를 병렬 연결할 경우 전압은 변함이 없고 전류량 암페어 C는 축전지의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전지 기본적 취급 방법의 정기적 점검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외부, 두 번째 중량, 전해액의 비중, 온도인데 정답은 중량입니다. 중량을 재라고는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나머지 이런 외부에 대한 외관상 문제들, 전해액의 비중의 문제들, 그리고 온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기본적으로 취급할 때 점검해야 됩니다. 다음은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과 관련해서 두 대의 발전기가 갖추어야 될 조건과 거리가 뭔 것은입니다. 1번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파형이 같을 것, 2번 유도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3번 유도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4번 발전기의 크기가 같을 것.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4번 발전기의 크기가 같은 것입니다. 나머지 발전기의 동기 투입 조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음 중 납축전지의 양극과 음극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극은 과산화 납이고요. 음극은 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입니다. 그래서 납축전지 원리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묽은 황산 속에 과산화납과 납을 전해액 속에 침적하는 이온화 현상이 큰 금속이 이 납은 음극이 되고 이 이온화 경향이 적은 과산화납은 양극이 돼서 기전력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납축전지의 원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교직 기능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8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물론 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100%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주 나오는 개념들과 자주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내용들 잘 반복해서 숙지를 하시면 학력표시 기능사 필기시험 중에 이 전원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험 결과 좋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